집으로 쉽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복잡 미묘한 감정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대중들이 심보가 고약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있어 부동산 정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온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빠져 있는 걸까요? 집값은 왜 물가 상승률을 넘어 끊임없이 오르기만 할까요?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으니 모두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요.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만 명 정도 살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량이 서울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이 10배가 넘지만 인구수는 서울보다 200만 명 정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그럼 경기도를 서울처럼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인구 1억 명이 넘는 일본 전체 인구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더 나아가 국토 전체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어떨까요? 중국 인구도 몽땅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땅이 부족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끈 것은 자연적인 요인보다 정책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부 정책이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은 온 국민이 사랑하는 투자 자산이었죠. 초등학생을 포함해 국민 대부분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니까요. 이는 바꿔 말하면 누가 봐도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서 아주 매력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만큼 부동산 시장에 유리하게 정책들이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은 낮고 혜택만 많거든요. 그러니 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돈을 벌면 건물 사서 몇 배씩 재산을 늘렸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서도 집 갈아타기 좀 하고 갭투기 좀 해서 평생 월급으로 모으기 힘든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요.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좀 바꿔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자고 하면 온 국민이 불만을 갖습니다. 그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까지도 덮어놓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진짜 부자들은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지켜보고 있죠. 정책 당국이 이렇게 부동산 부문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이유에는 정치인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부동산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공하는 특혜에 대해 내수 경기 부양이라는 이유를 대기도 하고 주택보급률 확대라는 거창한 이유나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등의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까지 온갖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는 뻘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갖가지 문제들과 부작용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양도소득세에 있어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까지는 얼마를 벌든 무조건 비과세죠. 물론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거주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분, 2주택자 이상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공제 항목이 많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보유세의 경우도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 크게 낮고 외국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편이죠. 선진국들의 경우 실효세율이 0.9% 정도로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0.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유세가 절대로 낮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미국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주택 보유세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할 뿐이죠. 분양가 상한제처럼 일시적인 효과뿐인 정책 대신 보유세와 양도세를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유권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다 보니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을 이용하는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첫걸음입니다. 누군가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비싼 곳에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고 비싼 곳에 살지만 세금을 별로 안 낸다는 게 문제죠. 형편이 되는 사람은 20억, 심지어 100억짜리 집에 살면 됩니다. 그에 합당한 세금만 내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보유비용도 낮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낮으니 너나 할 것 없이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바라고 말이죠. 거주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좋은 곳에 살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얼마 전 발표된 독일의 부동산 정책도 눈길을 끕니다.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료가 폭등하자 정부가 임대료 동결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물론 임대료 동결은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시장적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왜 이런 반시장적인 조치를 선택한 걸까요? 주택 소유에 대한 재산권보다 주거권을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죠.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맞지만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거권 보장을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는 집값이 치솟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모두가 꼭 집을 사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를 해서 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면 상관이 없겠죠. 주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 집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든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수익을 거두는 것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주택 투자가 이용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누군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부럽기는 하겠지만 별다른 불만은 없죠. 비싼 가격을 치르고 차를 사서 적법한 세금을 내고 합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1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노력한 결과를 얻은 것이니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정당하다 여길 겁니다. 대략 소득의 40%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죠.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확실히 내고 있으니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죠. 공정성에 대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1주택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죠. 4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후에 9억 원에 매도해서 5억 원의 차익이 생겨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으로 쉽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복잡 미묘한 감정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대중들이 심보가 고약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부러워서 배가 아픈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정성의 문제인 거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덤으로 큰 돈까지 벌었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걸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거복지라는 명분으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줬는데 정작 부자들은 그걸 돈놀이로 이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 젊은 세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떤가요? 신고 누락, 임대료 축소 신고, 경비 과다 계상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줄이려 했습니다. 이에 비해 예적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에 의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죠. 얼마 안 되는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청 징수해 가니까요. 주식 배당 소득도 이자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금융자산은 대부분 거래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동산 시장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금융자산을 외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이는 고령화 시대의 큰 고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배당이나 채권 이자로 계속 돈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국민들은 서로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집값만 띄우고 있는 동안 말이죠. 같은 투자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혜택으로 거품이 꽉 끼어 있고 주식시장은 정책당국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두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꾼들이 계속 돈을 벌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서양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그림의 주인공인 소녀는 행복해 보이나요? 네, 행복해 보이죠. 주인공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 소녀는 어떤가요? 행복해 보이나요?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사회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동양인들은 주인공이 웃고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화가 나 있으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반면 서양인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 그림 모두 주인공이 행복해 보인다고 여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죠. 노동의 가치와 신성함이 사라지고 국민 상호 간의 위화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속되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어도 나 몰라라 혼자만 웃을 수 있을까요? 내게 아무리 큰 이득이 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해악이 더 크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쯤 되면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따져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좀 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비용도 혜택을 본 사람이 치르는 그런 경제요. 내 집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내가 왜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따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 가격이 어떻게 올랐나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지역을 개발했기 때문에 오른 거죠. 여러분 개인이 지하철을 깔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국민 열세로 만들어진 혜택을 누렸으면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든 합당한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집을 재개발해서 번 돈을 왜 나눠야 하냐고요? 재산권 침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100%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누군가는 분명 반대를 했지만 다수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부 반대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억지로 재개발한 거잖아요. 혜택을 볼 때는 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당연시 여기면서 손실을 보게 되면 자유시장 찾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시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개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 같이 낡은 아파트를 부여잡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걸 원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주택시장에 다양한 혜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혜택들이 정말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서민들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돌아간 것을 지켜봤잖아요. 무언가 잘못됐다면 다시 고쳐야죠.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돈을 불리겠다는 생각을 멈추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도덕과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도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필요하고요. 그게 없으면 정치인들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표 떨어질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해요. 찔끔찔끔 신용만 하다가 마니까요. 정치인들도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고령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몰빵되어 있는 자산 구조로는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가벼운 감기만 알아도 국민 경제는 몸져 알아 누울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투기로 쉽게 돈 버는 일이 일상화되면 노동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지고 힘들게 일하는 대신 모두가 투기판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도록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편중되어 있던 과도한 혜택을 걷어내자는 거예요. 정상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건설적인 분야로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주의 신봉자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자유시장 경제를 좀 더 건전하게, 좀 더 공정하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